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동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시장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지나고 저는 첫 방송이라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밖에 돌아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날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요. 제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또 신청하시고 하시면서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어김없이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 받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요. 채택해서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 잠깐 체크하고요.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지수 역시 상승을 줍니다.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찔끔찔끔 가는 것 같지만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0.6%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9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법도 한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조금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급의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쪽에 매도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IT 쪽을 강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도 다른 쪽도 같이 함께 매수를 하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시세 차익을 낼 구간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오히려 매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 달에 내려왔을 때도 반등 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 반등 줄 때도 그렇고 지금 12월 달에 내려오고 1월 달부터 올라왔던 상승에도 역시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3,300억 정도 코스피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지만 어제부터 약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오늘 차익성의 좀 매도가 단기성 매도 물량은 있었지만 그 매도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흐름성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금투 쪽에서는 코스피를 매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 방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 쪽은 양쪽에 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기간은 차별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약간 종목별 개별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의 섹터들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좀 봤었을 때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관점은 역시 삼성전자, IT 쪽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 관점으로 오늘 또 장 초반부터 외국계들이 매수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오늘 좀 특별하게 2차 전지 쪽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쪽이죠. 오늘 자동차가 변곡점이었는데 어느 정도 다행히 수급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미국의 법안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2025년까지 그 안에 리스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 차량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기대치가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과 2025년부터는 한국산 배터리가 결국 북미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2차 전지 쪽에서 강한 또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기금 수급까지 동행하면서 쌍끌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소재부터 해서요. 장비 쪽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재 쪽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인식을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항의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내려오는 쪽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2025년 멀다라고 생각되지만 또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 가는 동안에 또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또 다시 자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올 상반기 때는 2차 전지를 내려올 때 눌릴 때마다 조금씩 접근성도 좋고요.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지. 단기 이런 시세가 갑자기 나온다고 따라가는 쪽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반등이 줄 때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물려 계셨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하고 다시 내려갈 때 다시 담는 게 좋겠죠. 축소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 쪽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동차 쪽도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역시 관련성에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외국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외국인 수급의 약간 포인트는 조금 조용한 측면, 우리는 뭐 다 모두가 시선을 두고 있는 쪽보다는요. 약간 게임주 쪽에 대한 수급이 약간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넷마블이 최근에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부분에 내용성이 나오고 크게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깊었었는데요. 다시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NC소프트도 최근에 박스 상단에 대한 돌파 여지를 남겨두고 계속 맴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게임으로 치료할 수 있던 디지털 치료 관련된 부분들의 잡주성이긴 하지만 일부 종목들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주 전반적인 시선들이 모두 테마주, 비대면 의료 진료라든지 챗봇 관련된 쏠려 있을 때, 그리고 NFT도 관련성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럴 때 조용히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게임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임주 역시 NFT 쪽 관련된 부분의 내용성이 연결되면은 좀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중국의 개방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잠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눌림성이 일시적으로 있더라도 다시 재차 회복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니까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일부 좀 종목들 재무적인 부분이 좋지 않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쪽 관련된 부분에서 빗썸이나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지수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단의 저항 구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제 갭으로 좀 띄워졌던 2420포인트대 구간은 갭으로 뚫고 나왔다는 부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이 구간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매집은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들이 차익을 내고 난 뒤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차익이 나올 구간도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2550포인트 정도까지 가야 어느 정도 그 차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현재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큰 틀에서는 박스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차익 실현에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악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가 많이 나오지만요. 시장이 좀 회복성을 보이고 안정적이어지면요. 기업들이 품고 있던 재료를 뿌리지 않고 있던 재료들을 호재들을 순환하면서 조금씩 계속 노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일전에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슈를 많이 보라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이슈는 정책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교, 정책 쪽 이슈에 대한 초점을 계속 잘 지켜보신다면요. 산업적으로 연계되는 많은 sek터들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아직 순환돼서 올라오지 않은 섹터들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미 치솟은 챗봇 관련주, 저 꼭대기에 있는 것들, 또 좋다 해서 더 위에서 또 더 올라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큰 조정이 한번 오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르지 않는 것들 충분히 올라갈 여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시장은 추가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고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는 소액이더라도 조금씩 참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는 시점으로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고요. 상담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 차근차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갈게요.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다날. 다날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7,200원에 15%네요. 7,200원에 오래됐어요. 7,200원에 15%요? 네네. 꽤 오래 한참 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네. 네. 이거 올라오면 8,000원권에 샀다가 약간 네. 500주는 네. 5,300원대 약간 물타기를 약간 했거든요. 그래서 7,200원이 된 거예요. 올라오면 팔아야겠네요, 그럼. 더 샀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니까 얘도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회사가 너무 많은데 여기저기 사업을 너무 많이 뿌려놔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기업 자체는요.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이슈에 있는 뭐 NFT라든지 뭐 다양한 내용성에서 얘도 편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테마적으로 편승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 그쪽 네. 테마성이 좋은 흐름이 있는데 시세는 제한적인 거는 얘는 수급이 들어오기엔 좀 기업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끼가 있어, 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끼라는 게 한번 이슈를 만들면은 테마로 엮어 세력들이 이 시세를 한번 폭발적으로 한번 쭉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끼를 네. 갖고 있어서 오늘 또 흐름이 괜찮은데 저는 한 번쯤은 더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 네, 네.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매수가 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파세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얼마 더욱 정도요? 그렇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가 오고 나면 더 오를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안 네, 그래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밑에서 올라오는 폭이 그렇게 되면 커지기 때문에 일단 현금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네. 이거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유지하셨다가 매도하세요. 기간 또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계셨다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강 얼마 정도요? 한 7,200원이 매수가잖아요. 매수가 네, 올라오면 네, 팔면 네. 되겠죠. 아, 그 정도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올 것 오늘 같아요. 아까 6,100원에 120선 부딪혀서 혹시 팔까 그러다가 상담하고 난 다음에 팔려고. 121선에 부딪히는데 자 차트를 121선 기준으로 두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121선이 한 번도 뚫지 않고 긴 시간에 그 120일 이상의 조정이 나왔어요. 네. 120일 지금 거의 200일 가까이가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럴 네, 때 네. 121선은 돌파가 한번 나와요. 아시겠죠? 네. 나왔다 다시 네. 내려오더라도 그 네. 120일 동안의 평균값이 어느 정도 자리를 누웠기 때문에 저는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7,2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아유, 꼭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잘 파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요. 네, 매수가 네, 비중. 30만 원에. 네, 네, 30만 원에 5%인데요. 네, 네, 지금 뭐 우리 사주 의무 보유기간이 이제 곧 해지되고 해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저는 한 6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갖고 와야 되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60만 원 갔었는데 그럼 그잖아요. 근데 그때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건 이미 내가 놓친 거예요, 그죠? 계획대로 예, 예. 지금 놓친 건데 그러면 좀 줄여보는 저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저는 실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확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근데 시간이 예. 지나면 오겠죠. 오는데 내가 그 예, 시간 예. 동안 뭐 40만 원 밑으로 35만 원 이런 자리를 버텨낼 것이냐 이 차이라고 예. 보여지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일부 이익을 챙겨놓고 오히려 60만 원 위를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장기적으로 일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되 일부는 내가 예. 챙겨놓고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 내용이냐면 지금 50만 원대에서 흐름을 잡아줬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단기에 너무 꺾고 올라오는 거는 V자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저항이 뭐 많이 가면 55만 원이지만 한 52만 원 정도 얼마 안 남았어. 한 3% 정도 더 올라오면 저는 저항을 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더 갈 예. 수도 있겠지만 55만 원까지. 근데 저는 여기서 일부 이익을 한 20%나 30% 챙겨놓고 60만 원 예. 넘어가는 뭐 그 위쪽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나머지를 기다리면은 그 기다리는 거는 그 위에서 팔게 되면은 어차피 밑에 팔았던 것도 누적 이익이 또 같이 상승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예. 항상 지금 시장은 예측이 조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또 나타날 수 있고 왔다 갈 수 있어요. 또 중국의 또 인플레가 또 중국이 또 개방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중국발로 또 더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면 또 다시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저는 분할 매도, 그러니까 현재에서 뭐 5% 비중에서 1, 2% 정도는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좀 예. 기다려보시. 장기적으로 내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수익은 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챙겨주면요 심리적으로 내가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 한 3분의 1 정도를 한 52만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렇죠. 좀 길게 더 가져가는 장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켜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 52만 원대에서는 한 1, 2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예. 5%대니까 1, 2% 정도 하면 20%에 30% 정도 비중 되겠죠. 그죠? 그 정도만 이익 예, 예. 챙기시고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 예, 전략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IS 동성가요? 네, IS 이커머스. 아, IS 이커머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IS 이커머스. 예. 네, 매수가하고 네,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7,600원에 6%요. 7,600원에 6%요? 5%. 5%요? 네,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빠지지. 이게 팔아버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는 건데. 한 열흘간은 빠지니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건 나 또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얘는 근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빼버려. 지금이라도 손해보면 그냥 빼야 되나 기다려봐야 되나.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매수가 정도는. 매수가 가격까지 온데 지금 얘는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는 표현 아세요? 네네. 네, 박스권이라는 게 제한적으로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일정 가격대를 그냥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좀 거래가 좀 너무 없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이렇게 맴돌고 가는데 얘는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빠져버릴 것 같아요. 밑으로 쭉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하단으로.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위쪽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 것 같고 변동성이 뭐 이런 게 나중에 좋은 이슈 하나 나오면은 뭐 폭발적으로 터지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터질 만한 기업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5% 비중 같으면 이거 매수가 정리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반등 주면은 이거 매수가 부분까지 오니까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세요. 아시겠죠? 아니 계속 빠지니까 이게. 근데 이게 빠지는 빠진 게 최근 며칠 동안 얼마 전에 사시고 빠지는 게 반등 없이 며칠 동안 하락오는 그 구간에서 사셔서 그래요. 주가라는 게 사자마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내려가는 쪽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반등 줄 거예요. 반등 주면 매수가에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옵니까? 네, 매수까지는? 반등 한번 주면 매수가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주 전자재로요. 8만 원에 20%예요. 8만 원에 2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게 얼마쯤 갈까 싶어서 장이 지금 2,400까지 가니까요. 네. 얼마쯤 갈지 또 내려볼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갔다 쪽이잖아요. 2차 전지. 그쵸? 예, 2차 전지 쪽인데 오늘 2차 전지 괜찮으니까 또 오르고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는 안 좋다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뭔가 뭐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가 좀 시장이 안 좋은 우리나라 시장을 약간 주도하는 섹터거든요. 반도체하고 같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때 같이 끌어올리고 좀 조정 줄 때는 같이 좀 다운되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갖고 얘도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변동성은 예. 제한적인데. 근데 지금은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오르고 내용적으로도 좋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2025년까지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일시적으로 반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올라갔다가 또 잠깐 또 이슈가 없으면 또 조정을 줄 거니까 저는 이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근데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 가격이 어느 위치일지 모르니까 안 좋을 때 사고 지금 좋을 때는 파는 전략. 네, 그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서 저는 며칠 올랐어요. 네,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요, 한 86,000원대 정도로 좀 짧게 핸들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조금 추가. 86,000원. 네, 예,
선생님 말씀말 따라 86,000원이면 예. 네,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단기 공략, 단기 수익으로는. 만족스러운데 시장이 네. 2,400 가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네, 그러니까 단기로 짧게 보시라는 거예요. 길게 계속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를 좀 짧게 잡고 그 이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불안하다 싶으면 지금 자리에서도 절반 정도 수익 챙기면은 부담이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첨보요. 첨보요. 네, 20만 원에 10%. 20만 원에 10%. 이것도 2차 전지인데, 그렇죠? 아니 22만 원에 10%. 22만 원에 10%. 네. 네. 약간 수익 중이시네요. 근데 이거 가져가야 되나? 뭐 계속 가져가나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는데 아직 올해 상반기는 시장의 변수가 저는 아직 좀 있다라고 봐요. 좀 짧게 수익 내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요? 짧게 해야 돼. 짧게. 짧게.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지 말고 지금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데 막 이전 시장처럼 갑자기 또 내려가서 수익 중이다가 또 마이너스 바뀌고 이런 게 불안하니까 짧게 다시 하고 또 내려오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게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오를 때 수익 내고 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오면은 내 매수가보다 낮은데 또 사고 그렇게 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오면요. 23만 5천 원. 좀 짧죠, 수익이? 그래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이 단기 시장에서. 첨보는 괜찮아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조금 그 자리에선 수익을 좀 챙겨주세요. 23만 5천 원 부근 정도 올라오면은 이익을 좀 실현하는 쪽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5%만 팔까요? 한 23만 5천 원이면은 수익이 5% 조금 더 될 것 22만 원대에서 한 5% 정도 보세요. 어려우시면은 가격 대기 보면은 5% 이상 정도 넘어갈 때 수익률이 올라갈 때 충분히 넘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팔아요? 네, 다 매도하세요. 네. 들고 있으면 또 알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 네, 정리하시고 다시 감사합니다.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방금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수익률 좀 짧게 잡아드리는 거는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게 되고 이런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저항해서 하락으로 꺾일 때 그 하락을 주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하락 방향성이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역시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현재 수익권 위치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면은 다시 그 가격 위치에 살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 크게 나타나는 게 짧은 기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짧은 이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그런 반복적인 매매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수익들을 몇 번, 2번, 3번 정도 쌓으면요. 하나 사서 오래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니까요. 사서 큰 폭등 그리고 시간적으로 나는 수익률을 20%, 30%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짧은 수익이더라도 5%, 6% 그리고 혹은 10% 이내까지 나올 때는 수익을 분할 매도로 챙겨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상담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아유, 뭐 감사합니다. 네, 존경까지는 아니고요. 그 마음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요? 네, 매수가하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되고요. 네. 24만 4,500원이에요. 24만 4,500원. 네. 아, 오래 기다리셨겠다. 그죠? 네. 근데 최근 들어 좀 올라오고 있는데 화학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 작년 시장 때 화학이 정말 큰 피해를 봤거든요. 뭐 금리 네. 인상한다, 경기 침체에다가 원자재 가격이랑 판매 단가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게 화학주였는데
이제 네. 올해부터 뭐 경기 회복이나 뭐 수요가 좀 늘고 이러면은 화학주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상반기가 아니라 좀 하반기로 가야 돼요. 시간을 좀 더 기다리셔야 돼.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기다리려고 그래요. 네. 사실 18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팔지를 않았어요. 팔으면 밑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기다리세요. 옛날 같으면 살 수 있는데.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려. 기다리셔도 네. 되고요. 혹시나 가격 네. 이제 상반기 때 뭐 시장이 또 안 좋은 얘기 나서 조정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요. 한 14만 네. 원대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15만 원 아래쪽으로. 가격이 좀 내려올 수 네. 있어. 그때 전화 한번 더 네. 주세요.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제가 또 한번 더 봐드릴 테니까 들고 있으시면 20만 원 넘어서 위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결국 경기 회복, 경기 소비나 회복 쪽 죄송합니다. 회복 쪽으로 갈 때 결국 이 화학 쪽은 같이 시장의 흐름에서 편승해서 가장 반응이 좋을 섹터이기 때문에 유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시되 혹시나 15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요. 꼭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셨다가 고민될 때마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네, 좀 더 네, 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JENM이요. 네, 매수가 비중 또 얘기해 주실까요? 14만 5,800원에 비중은 20%. 비중 20%?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많이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단가까지 조금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좀 길게 보면 기다려도 되고요. 줄이는 것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데서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미디어나 컨텐츠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아직 재료적으로 아직 그 시작 단계다. 뭐 애초에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붐이 100이라고 치면은 저는 한 20 정도 단계에 왔다, 20, 30 정도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되고 뭐 아직까지 더 이 성장 여력이나 시장의 어떤 인기나 몰이가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직 뭐 수급적으로도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더 오를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죠? 기다릴 수 있죠? 네. 기다리면 올라와요. 그러니까 팔지 마세요. 더 들고 가서 네.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분명히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매도 의견 안 드리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수급으로 봐도요. 이런 조금 약간 잠재적으로 길게 보는 쪽에서 매입성을 보이는 게 연기금이에요. 최근에 보면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워낙 많은 매수를 계속 이어왔던 그 섹터 중에 하나고 그중에 또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얘도 코스닥의 상위 쪽 기업이고 미디어 컨텐츠는 뭐 중국 향도 있지만 글로벌 향이 있으니까 홀딩하세요.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12만 원대 오면은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고요.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번 주 설 쉬고도 저희 멘토님들이 전국으로 많이 달려갑니다. 자, 오늘 1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요. 김영구 멘토님이 경기도 수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뭐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204호실이라고 합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참석하시고요. 다음 날에도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입니다. 천안은 자주 가시는데 이번에 또 설 이후에 새로운 뭘 봐야 될까 이런 것들 또 많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천안 축구센터 본관 2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일요일은 시간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현진 멘토님 그리고 황민영 멘토님도 강연의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가서 좋은 내용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강인의 일정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유튜브 상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네요. 케어랩스 9,500원이고 매수가 20%다. 헬스케어 플랫폼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 오늘 뭐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 내용 나와서 뭐 굿닥인가요? 하여튼 뭐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관련성으로 좀 급등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9,500원이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오늘 올라왔는데 오늘 흐름성에서 올라온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케어랩스는 이전에 작년에 하반기 때 좀 이슈를 몰이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 좀 더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비대면 쪽에 관련된 재료가 단발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 해제라는 부분과 지나가고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법안에 대한 부분들 또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얘기가 또 이슈가 한 번, 두 번 일정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저는 비중 축소를 하고 내려왔을 때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전략도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다 들고 가기보다는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일부만 좀 축소하시고요. 목표가는 딱히 드리기보다 이전 고점 돌파 시도가 한 2번, 3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와도 다시 반등 시도를 하는 흐름성이 있을 거고 기업 실적보다는 역시 테마 이슈 쪽으로 좀 몰이가 갈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오늘 상한가 찍고 밀렸는데 좀 잘 지켜보시면서 비중 축소하시고 가시고요. 이후로 조금 더 홀딩하셔서 10,000원 이쪽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테마 일정이 일정 기간 한 3개월 정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시세 반등 나올 때는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저는 일단은 홀딩 쪽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네요. 미리 얘기드리면 리오프닝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요. 그냥 단순 차익과 조정에 대한 부분들 일부가 나타나서 눌림 형태를 주고 있습니다. 조정의 깊이는 좀 더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역시 하단 쪽으로 지지력과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수요 회복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꼭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 꼭 중국만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려움을 겪고 오고 난 뒤에 시장의 다양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세계 3대 시장은 중국만 화장품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과 거의 북미 시장이죠. 그리고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뭐 북미 시장에 우리 대기업들 진출도 많고요. 그리고 중소형 기업들이 일본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부분들 회복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고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올 재료는 충분히 있다. 근데 그게 시간을 두고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역시 시장의 어떤 회복 단계를 봤을 때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가 상반기 때 나오지만 하반기 때는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뭐 IMF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회복 때 결국 움직여야 될 건 회복주입니다. 그래서 경기 필수 소비재, 생활 소비 쪽 관련된 부분과 경기 소비재가 병행하면서 교차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매수 관점의 위치에서 비중이 30% 정도 들어가 있다. 여기서 저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이지거든요. 비중을 축소하세요. 이미 밑에서 올라온 시세가 꽤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세가 한 방향으로 왔고요. 계단식으로 3번의 어떤 흐름성을 폭을 좁게 왔다라는 거는 위쪽으로 갈수록 저항이 좀 많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팔고 밑에서 다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10% 비중만 남겨놓고 20%는 아래에서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들고 계셨네요. 내용 보니까. 그래서 비중 축소하세요. 10% 정도만 남기시고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20% 현금은 다른 쪽에서 들어가서 다시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비중 줄이시고 10%만 유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택이네요. 자, 제이스택 같은 거 1,750원 10%. 천천히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거는 제가 사서 도와드리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제가 다 사버리고 싶네요. 그만큼 거래가 적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거래가 너무 적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시세 작용도 굉장히 잔잔하고,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으면은 내가 투자해 놓은 기업이 거래가 없으면은 괜히 그냥 이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별거 뭐 상황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 조금 더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대 위쪽으로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11,000원대 정도까지 본인의 매수가 기준을 보지 마세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폭에서
흐름상으로 추세적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11,000원대가 저항대로 맞춰지는 거니까 본인 매수가 비중에서 에게 요거밖에 수익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코 매도할 수 없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온 폭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는 이미 많은 폭의 상승을 만들어 오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11,000원대에서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반갑습니다. 봐드릴까요? 레이언스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레이언스. 레이언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1,500원에요. 5%입니다. 11,500원에 5%요? 예. 약간 수익 중이시네요? 네, 조금 났는데 어떻게 좀 버텨도 될까 싶어가지고. 잔잔할 건데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거래가 조금 적어서 그렇긴 한데 재료는 좋잖아요. 뭐 역시 의료 장비, 뭐 비대면 얘기 네. 나오는데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네. 해서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은 보건소 가서 그 엑스레이 촬영이나 큰 병원 뭐 시골에서 큰 병원 이동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시간들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뭐 보건소에나 의료 장비들을 해놓고 거기서 촬영해서 병원으로 전송해서 뭐 확인하고 뭐 이런 형태의 비대면 진료가 일단 가장 먼저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 뭐 실적으로 어느 쪽 어떤 엑스레이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갈 거라고 보여져서요. 의료 장비 쪽은 저는 괜찮게 봅니다. 의료 기기 쪽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제 거래가 좀 느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세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흐름도 최근에 좀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수익 욕심을 내자고요. 요거는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유지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13,000원, 13,000원이요. 예. 네, 그 위쪽으로 올라올 때 조금씩 매도하세요. 제가 뭐 목표가를 15,000원 잡아드리면은 그 가격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올 때까지 기다리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낮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제 목표 수익, 네. 제가 목표가를 낮게 잡는 거는 그 이상으로 못 가서 낮게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과 높은 가격 해주면은 오다 말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목표 잡았는데 오다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는 과정에 조금씩 팔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을 그냥 무조건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13,000원부터 파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13,000원부터 14,500원 정도까지 사이에서 매도하시면서 가세요. 아시겠죠? 네. 조금 더 감사합니다. 좀 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그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1만 3천 원이에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10%요. 네. 참 어렵다. 이거 현금하고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매도하고는 움직이는 게 막 답답하지 않으세요? 엄청 답답해요. 네, 근데 이거 내가 들고 있는 게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이 기업이 크고 좀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삼성이고 네. 삼성 바이오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에서 대장주고 근데 네. 이 시세 변동이나 뭐 시장이 약간 업황이 약간 좀 뭐 이슈가 없으면 다운돼 있고 시세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럼 나한테 뭔가 내가 자꾸 멘탈적인 부분들의 심리를 계속 이 좁은 간에 뭐 등락폭이 계속 가둬두잖아요, 그죠? 나만 자꾸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이제 대응하기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 역시도 그래요. 이 기업에 대해 저는 투자 안 하고 이 기업의 흐름을 보고 다른 바이오 쪽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현금화하고 다른 쪽으로 종목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한 얼마 정도에 그거 매도를 할까요? 지금 한 2% 정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가면 점점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내일 당장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내려가지면 2%가 4%, 5% 되면 이제 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손실이 커지기 눈에 보이면은 팔기가 아까워서 점점 안 팔다 보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2% 정도는 다른 현금성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거는 저라면요. 제가 지금 입장에 있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2%를 아까워하지 않고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만날 잘 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미래나노텍이요.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이요. 매수가가 조금 걱정되는데 얼마예요? 15,300원. 15,300원. 네. 오늘 산 건 아니죠? 네네, 한참 됐어요. 좀 됐어요. 지금 올라와 주는데 뭐 고민할 건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10%요? 예. 네. 더 가져가도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수익 중에 약간 수익 났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 네, 약수익이긴 한데. 오늘 좀 올라오네. 근데 이게 오르다가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미 우리가 큰 산을 이미 만들었어요. 저기 예, 예. 거의 에베레스트산 수준까지 한번 크게 만들었어요. 7,000원부터요. 저 높이를 한 25,000까지 저 꼭대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리튬 관련해서 이슈돼서 뭐 시장에 얘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연결되는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 호재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주가에.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제가 흐름을 이렇게 선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얘가 올라가는 쪽이 아니라 내려가다가 잠깐 삐끗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걸 우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오늘 뭐 시장이 2차전 이쪽 재료가 부니까 오늘 나도 그러면 한번 기술적으로 좀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예. 워낙 강한 종목이라서 오늘 같이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또 빠질 때는 네. 잔잔하게 퉁퉁 떨어져 버려요. 차익을 내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 대응하기가 어렵다. 지금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오네즈 갖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오이지요. 네오이지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41,000원에 샀는데, 네, 한 40% 가도 괜찮겠습니까? 비중이 40%인데 수익 좀 챙기시죠? 예. 네,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 네. 영역이잖아요. 지금 얘는 어제 신고가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까지 왔다. 근데 매수 단가가 네. 저기 뭐 저 하단도 아니고 41,000원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에 있던 조정으로 나와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오늘 네, 신고가 가고 윗골이 달면서 약간 차익성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 이익을 챙겨놓고 가시면 돼요. 앞으로는 얼만큼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체크하기 어렵죠. 이전 정고점까지 가는데 뭐 6만 원대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게임주 쪽의 흐름은 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져서 조금만 네. 비중이 40%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이 이렇게 좀 많이 낮았을 때 좀 챙겨주면 좋죠. 10% 이상 수익이 나셨는데 여기서 그럼 혹시 길게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고 내가 어느 정도 등락폭이 있으니까 길게 가는 거 이게 더 좋게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 주가라는 건요. 좋은 흐름이 나오면은 또 조정이라는 게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기다렸더니 네, 수익이 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경험 있죠? 네. 그걸 좀 챙겨놓고 나머지가 더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네. 10%라는 비중을 내가 챙겨놔도요. 나머지가 올라가면 그 수익도 같이 누적으로 보면 같이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지 말고 반틈이나 일부 줄이고 이익을 챙겨놓고 가세요. 그런 마음이 더 편해요. 저는 일부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절반 정도는 네.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유지해보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게임 쪽은 아직 제가 봤을 때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서 유지 의견 드리고요. 비중은 네, 네. 수익 실현을 일부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효성 TNC고요. 효성 TNC요. 네네. 네, 39만 6천 원에 13%인데 네, 지난번에 한참 좀 올라갈 때 한 5% 정도 팔았거든요. 네. 팔았는데 이거는 여기서 또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갖고 가도 괜찮은 건지 싶어서요. 더 갖고 가도 되는데 지금 자리가 좀 저항이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이제 1월 달에 한번 눌렸다가 그때 지키지 못하고 눌리는 그 저항 구간에 온 것 같은데 뭐 네.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가져가도 아, 돼요. 그래요? 네, 근데 네.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가져가면 어때요? 5% 줄이셨다고 아. 했는데 지금 13%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한 3% 줄이고 욕심을 좀 덜어내고 한 10%만 가져가요. 그러면 아, 내려왔을 때도 제가 봐 내려오면은 한 35만 원대 이런 자리 지지받을 수 있는데 그때 다시 또 네네. 늘려도 되면 또 단가 효과도 낼 수 있으니까 나머지 10%가 네. 올라가면 그 10%로 이익을 만족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지금은 아, 네네. 현금이 더 있을수록 유리해요. 만들어가는 게 좋은 조건이니까 한 3%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더 홀딩하고요. 조금 더 보세요. 네네. 한 45만 원, 네. 50만 원대 사이 정도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유튜브 상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은 넷마블이네요. 게임주 얘기했는데 게임주 또 나오네요. 넷마블 매수가하고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500원이고요. 비중은 15%다. 아직 한참 멀었네요. 오늘 반등인데 손절할까요? 아마 아직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좀 더 홀딩하죠. 왜냐하면 판호 개방이라는 채로 중국은 그 게임은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시장의 섹터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고 넷마블이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고 앞서 수급성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돈은 많이 들어왔다. 수급에 어떤 변화는 있었지만 돈은 많이 들어왔고 깊게 제자리 내려갔던 걸 다시 또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게임주는 매출 순위 어제 나왔었죠. 매출 순위나 넥슨 게임즈나 이런 게 일본에서 매출 순위 좋다. 제로적인 거를 중국 판호 개방 직접적인 부분 이런 걸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넷마블은 거기에 직접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7만 원 부근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FR입니다. 자, HFR 5G 통신 장비 어제 삼성 A가 나와서 좀 반응은 있는 부분인데요. 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회복하는 과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34,000원 매수가다. 저는 이 가격보다는 좀 낮은 위치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하단을 줄 것 같은데 5% 비중이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HFR은 추가적으로 박스 흐름성 자체가 우상향인데 좀 가둬놓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하단인데 추가 매수는 이탈해서 더 낮은 위치로 왔었을 때 28,000원대 사도 이 박스권 영역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5G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재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이 안 나더라도 계속 내용적인 건 나오고 있고요. 반영은 뒤에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5% 정도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 매수는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깊게 보시면은 어차피 돌아올 거라고 보고 가격 시세가 아니라 보시고 상단 쪽에 한 39,000원, 4만 원대는 또 박스권 형태로 추세 우상향이니까 이익 실현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한 4만 원 부근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설 지나고 시장의 어떤 변화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스권이지만 시장의 변화는 내려가도 돌아오니까요. 샀다 팔았다 전략 한번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강연에 우리 멘토님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강연에 꼭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